한국은 뭐하러 가? 일본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본인 친구가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여행할 곳이 많다며 한국 여행을 온몸으로 만류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시드니에 살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과 일본을 다녀오면서 겪은 일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에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의 일본인 친구인 유키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유키는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왔고, 현재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유키처럼 자국 기업에 취업을 단념하고 해외 취업을 위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아시아나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해외로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죠. 유키의 말로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시대와 동떨어진 직장 문화가 너무 답답해서 본인도 호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를 일하고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일본에서 받는 월급의 2배가 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임금뿐만 아니라 호주는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고, 이런 이유들로 호주에는 정말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유키가 들어오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2번 자기 개발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 주어 자유롭게 사용할 일주일가량의 시간을 주는데, 여행을 가도 되고 필요한 물품을 사도 되는 등 필요한 곳에 경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키는 일본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유키가 일본에 간다고 하니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키를 따라 일본을 갈지 한국을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키는 뭘 고민을 하냐면서 당연히 선진국인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게 맞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키는 다른 부분에서는 저와 잘 맞긴 했지만 자신의 나라인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너무 큰 나머지 들어주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무조건 한국이 잘못한 것처럼 치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유키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저와 한국을 같이 여행하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 열등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유키의 조언에 따라서 일단 일본에 갔다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유키의 부모님이 사시는 신주쿠 근처에서 하루를 보낸 후 도쿄 시내를 둘러보고 오사카까지 방문하는 일정을 짰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해외여행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격도 소심하고 겁도 많은 편이라 낯선 환경에 놓여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성격이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어 이번에 여행을 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 제가 살고 있는 호주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치안이 좋고 꽤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게 꺼림칙한 것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는 소매치기가 판을 치고 거리에는 약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물론 호주에서도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10시가 넘어서 골목길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돈을 뺏으려고 쫓아오는 걸 간신히 따돌린 적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밤이나 새벽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그 어떤 나라에서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범죄율이 낮고 국민성도 좋은 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쨌든 첫 해외여행이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쿄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입국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이 끝도 없었고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모든 과정에 투입이 되고 불필요한 확인 절차 때문에 많이 늦어졌죠. 물론 직원이 많았다면 그렇게까지 늦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을 턱없이 부족한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일본의 이런 느려터진 시스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후진국스러운 시스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했어요. 제가 알던 것과는 달리 직원들의 태도도 썩 친절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뭘 물어봐도 앵무새처럼 기다리라는 답변만 계속할 뿐이었죠. 처음 방문한 해외 공항에서 최악의 경험을 한 저는 앞으로의 여행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키가 저와 동행을 해줘서 조금은 위로가 되었죠. 공항에서 진을 빼서 그런지 배가 엄청 고팠어요. 시내 쪽으로 나와서 밥을 먹기로 하고 일본 하면 라멘이 유명하니 라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가 다양했지만 저는 돈코츠 라멘을 주문했어요. 유키도 같은 메뉴를 주문했는데 일본인들은 국물이 따뜻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뼈를 우려낸 국물은 진한 우윳빛이었고 걸쭉해 보였어요. 비주얼은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국물 음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라멘은 국물이 생명이니 먼저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어요. 감칠맛이 느껴졌지만 너무 진한 국물이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조금 짜다는 느낌도 들었고 밥을 말아서 먹도록 약간의 밥도 제공이 되었어요. 유키는 밥을 말아서 아주 잘 먹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오기 전 일본 음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었는데 일본은 시각적이고 미적인 부분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쓰는 조미료 종류가 미소된장, 조림술, 가쓰오부시 등이었고 고추냉이도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음식 문화는 소식을 하는 것이고 남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하더군요. 라멘도 양이 좀 작긴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식당은 손님은 많았지만 대부분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식당에서도 혼자서 먹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북적이는 식당이었지만 혼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매우 조용했고 대화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저는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고 유키와는 이틀 후 다시 보기로 했어요. 예약한 숙소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대뜸 일본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간단한 일본어는 가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다른 나라에 와서 험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본 일본인들은 친절한 듯 했지만 너무 말을 아끼는 모습이 보였고 음산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숙소는 나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여서 피로를 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도쿄 시내를 혼자서 돌아다니기로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여행을 오면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봐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은 꼭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거라 그런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택시는 절대로 타지 말라고 유키도 말을 했었는데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면서요. 버스를 타고 일본 시내를 구경하는데 도로가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로 포장 상태는 좋은 편이었고 작은 경차가 많이 보였고 차들이 대체로 천천히 다니더라고요. 성격 급한 사람은 매우 답답할 것 같았어요. 도쿄 시내를 걸어다니며 여행의 재미를 한껏 느끼다가 마음에 드는 가방이 보여서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매를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카드는 안 된다는 직원의 말에 너무 황당했어요. 현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키가 일본에서는 동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동전 지갑을 준비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는 요즘 다 카드로 계산을 하지 동전을 쓰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생각으로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큰 식당이나 쇼핑몰은 카드 계산이 가능했지만 작은 매장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제품들은 여전히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일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가방을 사고 동전을 거스름 돈으로 받았어요. 길에서 액세서리를 몇 가지 사고 또 동전이 생겨서 순식간에 동전 부자가 되었죠. 지갑 없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 짤랑거리는 소리에 무겁기까지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세금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신주쿠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신주쿠 오쿠보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관광객들도 여러 나라 음식을 즐기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스시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아다니며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식당의 창문에 일본어로 긴 글을 적어 놓은 걸 보았는데 한국인과 중국인은 들어오지 말라는 문구였죠.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웅성거리면서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세계사를 배우면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양국의 좋지 않은 감정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유키를 만나 오사카를 여행하면서 유키에게 어제 있었던 식당 이야기를 하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어른들은 여전히 한국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건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기도 겪으면서 양국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했죠. 유키 역시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요즘 일본의 어린 학생들은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해서 팬클럽에도 가입을 하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아이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한국이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다는 불만을 자주 토로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미 지난 일들을 자꾸 들춘다느니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느니 하면서요. 한 번은 고등학생 때 한국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 갔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미지의 세계가 궁금하듯이 한국의 실제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키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유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키, 아직 우리 4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한국에 가서 여행을 하는 건 어때? 난 돈이 부족해서 그건 힘들 것 같아. 경비를 마련하려면 좀 더 돈을 모아야 해. 저는 유키가 오래전부터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3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비행시간에 대한 부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을 여행하면서 동전을 사용해야 했던 악몽이 생각나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니까 한국 동전을 또 들고 다녀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현금이 필요 없는 나라였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일본만큼 깨끗하고 좋은 시설로 갖춰진 모습에 한국이 더 선진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항은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로 북적였지만 질서가 잘 잡혀 있었고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어 공항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거의 제로였어요. 일본에서는 일본말을 할 줄 모르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몰라도 영어만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면 빨리 처리를 해주어서 여행객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었어요. 일본에서 겪은 일본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서로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의문까지 들더라고요. 일단 여행을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준비해야 했어요. 팀원이 교통카드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가 있었고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었죠. 교통카드를 구매할 때 한국인의 도움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법을 간단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 단말기에 꼭 카드를 찍고 내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다른 버스를 탈 때 무료로 탈 수 있고 지하철도 무료로 탈 수가 있다면서 약간의 요금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환승하는 시간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세 개의 교통수단을 요금 부담 없이 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소마다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았고 지도 앱을 핸드폰에 깔면 모든 대중교통의 출발과 도착,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빌리버블을 외치며 믿을 수 없는 반응을 했습니다. 유키도 이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공항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서울 위주로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부산과 경주도 가보고 싶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첫날 롯데월드타워에 가보기로 했어요. 날씨가 덥기도 했고 낮에 돌아다녔다가는 더위를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시원하게 실내에서 놀기로 했어요.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저처럼 외국인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망대로 가기 위해 입장권을 구입했고 2만 원이 넘는 저렴한 비용은 아니었지만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23층의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잘 정비된 도로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인상 깊었고 한강에는 많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확실히 한국의 수도라 그런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기했던 건 롯데월드타워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이 더 많았다는 건데요. 한국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던 저는 새삼 한국의 높은 위상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쇼핑몰도 조금 둘러보다가 건물을 나와 식사할 만한 식당을 검색하였어요. 놀랍게도 이날 검색했던 내용들에는 삼계탕이라는 메뉴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더운 여름날 달걀에 인삼과 마늘, 대추, 쌀을 넣어 푹 끓인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말복이었기 때문에 검색창에 삼계탕에 관한 내용이 많았던 겁니다. 몸에 좋은 것들만 넣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더운 날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른 음식을 찾아보았고 우리는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삼겹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소고기를 주로 먹고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캥거루 고기도 많이 먹는답니다. 삼겹살을 파는 식당에 들어가 주문을 하는데 사람을 불러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닌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태블릿에는 영어로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쉽게 주문이 가능했고 천천히 살펴보면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주문을 할 수가 있어서 눈치도 안 보이고 좋더라고요. 식당을 찾으면서 길을 돌아다닐 때 느낀 거지만 한국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에 키오스크가 구비되어 있었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처럼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간 식당은 기본 주문이 5인분이었고 우리는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막국수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여러 가지 반찬을 세팅해 주었고 더 필요하면 셀프바에서 먹을 만큼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막국수는 보통 고기를 먹다가 주문해서 먹는다면서 조금 있다가 준비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식당을 선택한 이유는 가게 앞에 큰 수족관에 진공 포장한 고기를 물에 담궈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고기의 육즙도 많아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 먹어보면 알겠죠? 삼겹살은 두께가 엄청 두꺼웠고 직원이 대충 설명을 해주었지만 옆 테이블에서 구워 먹는 모습을 힐끗힐끗 보면서
따라서 구웠습니다. 불판이 설치된 신기한 테이블에 고기를 바로 구워서 먹는 게 재밌으면서도 잘 못 구울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겉을 살짝 익히다가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서 약간만 더 익히면 맛있는 삼겹살이 완성이 됩니다.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렀지만 재밌었어요. 호주에 가면 친구들에게 가위로 고기를 자른 이야기를 꼭 해줄 거예요. 옆 테이블에는 마늘도 고기 주변에 놓고 굽길래 저도 마늘을 불판에 올렸어요. 전 처음에 생마늘을 주길래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니 쌈을 싸먹을 때 마늘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심지어 생마늘을 먹는 사람도 봤어요. 이건 문화 충격이었어요. 거의 다 익힌 삼겹살을 소금과 카레가루를 찍어서 먹었더니 고소한 고기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상추에 싸서 먹기도 하고 물을 얇게 썬 쌈무에 싸 먹어도 맛있었어요. 쌈장이 고기를 더 맛있게 해주는 치트키인 것 같았죠. 잠시 후 나온 막국수는 얼음이 동동 띄어져 있었는데 더운 여름에 먹기 딱 좋은 시원한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은 새콤달콤했고 약간은 검은색을 띠는 면은 쫄깃한 식감이었어요. 색깔이 특이했던 면은 메밀로 만든 거였고 그 위에 오이와 김치, 양념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반으로 잘린 삶은 계란도 올려져 있었답니다. 유키도 막국수의 맛을 보더니 일본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서 칭찬하더군요. 한국의 라면을 예전에 호주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면 종류라서 비슷할 줄 알았지만 완전 다른 맛이었어요. 메뉴 사진에는 막국수와 비빔막국수가 있었고 빨간 양념의 비빔막국수는 왠지 매울 것 같아서 일반 막국수를 먹은 건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 한국 여행을 계획하다가 한국 음식 중에는 면 요리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0가지는 넘는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라면이 있고 국수, 칼국수, 냉면, 밀면, 오늘 먹은 막국수, 콩국수, 쫄면, 비빔국수 등 정말 많더라고요. 맞다, 잡채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뭘 먹을지 알아보다가 한국의 음식 종류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다 맛있어 보였지만 다음 날은 반찬이 많이 나오는 한정식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려면 한정식이 제일 좋다고 하던데 저희가 가려는 식당에 불고기와 잡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아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하는데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됐었죠. 북촌 한옥마을에도 가고 싶고 저녁에는 홍대클럽에도 가고 싶고 청계천에 발도 담그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호주보다도 안전한 나라라는 점이었고 어디서도 친절한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좋았어요.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이 느낌을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한국은 좋은 기운을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마치고 가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시간을 더 오래 가지고 한국에 여행을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즐길 거리가 많은 나라니까요. 그리고 유키가 이번 한국 여행을 저와 하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발전된 나라라는 걸 직접 느끼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근거 없는 한국에 대한 비방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 사는 조이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여행하고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같은 동양의 나라이지만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